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자치단체마다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차질 없는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순천과 고흥 여수 지역 주민들이 조선시대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벌채와 어로 활동을 해왔다는 건데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반박 근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광주에 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찬양도 모자라 개 사과 사진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더욱 중요해진 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0여 명. 지난달 전체 확진자의 4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열흘 넘게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확진자도 1명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진정세 속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까지 윤곽을 드러내자 동부 지역 각 지자체는 대응 계획 수립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순천시는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오늘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제회복, 생활안정, 그다음에 문화생활, 생활방역 등 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일 각 반별로 추진 계획 보고회를 하지만 차질 없는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지금까지 적용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확진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현재 70% 수준인 백신 접종률을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거라서 사망 위험들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꼭 맞아야만이 저희들이 단계를 진행하는데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자와 고위험군도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오래 걸은 지방세를 재난 기본소득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수시가 올해 지방세로 2,664억여 원을 징수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432억여 원 늘어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권오봉 여수시장이 내년 지방세 등 세입 대폭 감소를 이유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부터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제주도 팔라우 추적소에 설치된 누리호의 비행 궤적과 상태를 확인하는 텔레메트리의 계측 데이터를 취합해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21일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까지 비행해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3단 엔진이 오작동해 최종 목표 달성엔 실패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섬 주민들이 조선시대부터 멀리 떨어진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벌채와 어로 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05년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로 나는 간다. 어음용밧줄을 만들 때 불렀던 여수 거문도의 노동요 술빗소리의 한 구절입니다. 남해의 거문도와 동해의 울릉도는 400km 넘게 멀리 떨어진 섬인데도 노랫말에는 울릉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듯 울릉도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실제로 1882년 고종의 명에 따라 발간한 울릉도 검찰 일기에는 울릉도 거주자 140명의 82%인 115명이 나간과 흥양현 3도,
초도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가는 현 순천시, 흥양현은 현 고흥군과 여수시 일부로 모두 전남 남해안 도시들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구한말 이전부터 전남 해안과 섬 주민들이 조선용 목재와 미역 채취를 위해 해류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도 도를 독이라 부르던 전라도 사투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해안에 있는 돌섬들이 독섬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봤던 비슷하게 생긴 섬, 돌로 된 독섬이 있었다라는 이런 유래에서 오늘날 독도 지명이. 전남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한 조상들을 연구하고 그 뜻을 기리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문원 속 흥양현이 고흥의 옛 지명임을 감안해 울릉도 독도 관련 연구 용역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조상들의 울릉도와 독도 개척 정신을 기리고 독도를 올바르게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독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수가 특히 독도 울릉도 개척사와 관계가 있다 보니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1905년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구한말 전부터 울릉도 일대를 오갔다는 전라도 사람들의 기록이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광주 전남 캠프 인사들 가운데 누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 고문을 맡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 측 인사인 삼선인 이계호 의원은 선대위 본부장급에, 재선인 김승남 의원은 위원장급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정권 재창출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예비경선에서 공영민 박진권 후보가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은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비율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함께 출마했던 김하경, 송영종, 장세선 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중앙당의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본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윤석열 경선 후보에 대해 타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대신 사죄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전두환 투종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는 글귀를 남긴 이들은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전두환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사죄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 전두환 비호 발언을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망언을 한 것도 모자라 SNS에 개사과 사진을 올리며 국민을 조롱하고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두환 옹호 망언에도 그런 자를 두둔하는 지도부가 있어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니 틈을 비집고 휘어나오는 것 아닌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국민의힘 텃밭 주민들이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는 전두환의 아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의 명칭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합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일해공원 명칭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막는 방법은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늘 열심히 한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을 좀 반성도 하고 좀 또 저희들이 용서를 빌면은 그 힘을 좀 주실까 싶어서. 전두환의 고향 주민들마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무산시킨 가운데 통합청사 건립과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시의원들이 3여 통합 정신을 저버리고 정치적 이익만을 쫓고 있다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청사 추진 범시민 대책회의도 최근 여론조사 촉구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에 이어 주민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내일 오전 비공개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차를 해소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도 오늘 KT 인터넷과 전화 연결이 1시간가량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통신장애는 오전 11시 10분쯤 발생해 정오를 넘긴 시각까지 계속됐으며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각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KT 가입자들의 회의 참여나 업무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앞둔 음식점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 접수와 카드 결제 등이 모두 중단돼 매출 손실이 컸으며 KT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에 접속하기 어려워지면서 진료 접수부터 난항을 겪었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2에서 20도, 순천이 9에서 22도, 광양도 9에서 22도, 고흥은 6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7에서 20도, 목포는 9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을 탄소 중립형 화학기술의 상용화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여수 분원 설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화학연구원 여수시는 오늘 도청에서 지역 조직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내년 말까지 여수 국가산단 3동지구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규 직원 40여 명이 상주하는 화학연구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연구원 여수분원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탄소 중립형 화학기술 개발과 지역 기업의 현안 해결형 연구 개발, 맞춤형 화학 소재 실증과 양산화 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흥 능가사 목조 석가열의 삼존상과 16나한상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고흥 능가사 목조 석가열의 삼존상과 16나한상은 1685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며 구성적인 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보물 지정으로 능가사를 비롯한 금탑사와 송광암, 성불암 등 다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격리 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을 운항할 방침인 가운데 김해공항은 11월 말, 무안과 대구 청주공항은 12월부터 주 3에서 5회가량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